안녕하세요. 세이프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중 안전보건 담당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리고 관리감독자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평가 부분인데요. 실제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또 적용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예로 현장 소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산, 권한, 업무 등을 주고 잘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매 시기마다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라는 게 아시겠지만 참 힘든 게 누구라도 다 납득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들 인정하지 않고 반발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평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평가 기준을 만들면서 정말 많은 자료와 시간을 들였습니다만 아직도 뭔가 완벽하지 않고 또 더 보충해야 한다고 자꾸 느끼고 있어서 이게 말을 하면서도 이게 맞는지 좀 의문이 들고 그렇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한번 딱 그 만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서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평가 방법 및 세부 기준들을 안전보건관리 체계 중 평가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참고하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법과 기준으로 평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알려준 가이드와 제가 현재 만들어서 적용 중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좀 더 좋은 방법과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선후배님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선후배 간에 좀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서 더 좋은 것들 한번 만들어 가 보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5항에 보면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관리하라고 써져 있는데요. 실제로 사업주가 현장에서 자신을 대신하여서 일하고 있는 현장 대리인과 관리자에게 권한을 주고 회사에 돈을 지급하면서 일을 시켰는데 당연히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맞는 거겠죠? 실제로 중처법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보나요? 예, 바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지 사업주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나와 있는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어떠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안전보건 담당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이거 다 법에 보면은 나와 있는 그런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법에서는 크게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을 네 가지로 부류로 나눴습니다. 현장의 총 책임자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리고 작업에 있어 전체적인 그런 관리 감독을 하는 관리 감독자,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지도와 조언을 하는 안전관리자, 또한 보건에 관해서 지도와 조언을 하는 보건관리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담당자는 법에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사항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무엇인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에게 주어진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잘 이행하고 또 이행을 잘 하였는지 사업주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안전보건 전문 인력에 대해서 평가라는 평가표 예시입니다. 보시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법에서 나와 있는 각 직책에 대한 담당 업무에 대해서 써놓고 또 각 항목에 대해서 잘하였는지 양호, 보통, 미흡으로 나뉘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체크리스트의 형식의 문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체크리스트는 스스로 무엇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는 활용 시에는 참 좋을지 모르겠으나 현장에 적용하거나 어떠한 문서로 사용할 때 참 이게 안 좋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대부분 다 좋다고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 좋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 이유는 안 좋다고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러면은 개선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 나쁘다고는 작성을 안 합니다. 지금 보시는 평가표도 개인의 업무에 대해서 잘 했냐 안 했냐를 평가자가 생각해보고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어떠한 평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담당 업무는 법에서 나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으로 세우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사업장의 산재 예방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했는지 그리고 수립한 문서나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담당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평가를 하는지 이러한 그런 근거 자료가 명확히 있어야지 그걸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양식도 똑같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이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이나 또 거기에 대한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만 보더라도 대학을 진입하기에 있어서 수능이라는 것을 보고 또 각 학교, 학과마다 입학 커트라인 점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 문제는 전체 다 공평합니다. 평가는 말 그대로 개개인의 능력치와 상황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합하고 비교하여서 해야 하는 활동이 아닌가요? 정부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평가 기준에 따른 점검 내용 및 주요 점검 포인트가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주요 포인트를 한 단계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가를 하는 사람과 평가를 받는 사람 또한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평가 방법과 점검 항목들을 토대로 고민하여서 저만의 평가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평가에는 크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량적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KPI 지수나 즉 그 주요 성과 지표를 활용한 평가로 수치를 통한 그 통계를 통한 평가 방법입니다. 이 평가 방법은 개인의 주관은 제외하고 오직 보여지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측정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정량적 평가는 인간적인 측면, 즉 감성적인 이런 측면이 부족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단점입니다. 예로 어느 사업장에는 인원이 많아서 업무를 분업하여서 성과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평가 데이터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반면에 어떤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또 이런 업무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 평가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업장의 상황은 충분히 인원과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이걸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오롯이 보여지는 성과만을 보고 평가를 하였을 때 이거는 형평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정량적 평가와 달리 정성적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정성적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로 이런 복잡한 현상에 대한 다양성을 고려해서 개인이 판단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평가 예시 있죠. 정부에서 보여준 이런 평가 예시도 정성적 평가의 한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이냐, 양호하냐, 미흡하냐 이거는
누가 생각하는 걸까요? 이 평가는 평가자의 개인의 주관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게 양호한지, 보통인지, 미흡한지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방법은 개인의 주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량적 평가 비교했을 때 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성적 평가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평가자의 기분에 따라서 또 평가자와 이 평가 대상자의 뭐 관계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평가하는 대상자와 뭔가 좀 이런 커미션이나 아니면 내가 좀 호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평가 점수를 높게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비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측정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냥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모두 사용해서 평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5대5의 비율로 평가해서 그 현장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현재 거의 많은 안전활동은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는 현장이 업무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뿐더러 좀 많이 힘들다 하다 보니까 제가 안전에 대한 문서나 안전에 대한 활동은 거의 한 90% 이상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꼭 해야만 하는 안전활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가 나눠가지고 현장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당부하시기도 한 사항이기도 하셔서 제가 웬만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하려고 하지만 현장에서 하는 그런 뭐 안전교육이나 또 그리고 현장 점검 이런 거는 제가 할 수 없는 관계로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는 정량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교육, 그리고 뭐 무죄 관리, 현장 안전점검 관리, 그리고 법규 사항 이행 준수 여부, 그리고 유해 위험 관리 이 5가지 항목으로 제가 나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항목에 대한 세부 근거 기준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세부 근거 자료에 따라서 현장에서 잘 이행하는지 또 그리고 얼마만큼 잘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매월 제가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자료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저는 반기 1회씩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의 평가 방법은 4가지의 평가 방법을 가지고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보건 법규 준수 이행 결과표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현장에서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잘 하였는지 매월 결과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고 또 그런 실적에 대해서 제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출 문서를 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전조직에서 분석하여서 미흡사항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미흡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그러해야 되는지 이런 조치계획을 세우고 현장의 개선을 제가 지시를 합니다. 두 번째는 관리감독자 안전준수 이행평가표라고 해서 앞에서 제출한 문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했다면 이 두 번째 이행평가는 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얼마만큼 만족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진행 후에 세 번째로는 개인 안전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한 평가 자료를 토대로 2명의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안전 역량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이때의 평가는 정성적 평가이므로 그동안 평가 대상자의 여러가지 활동을 통한 평가자의 평가입니다. 이렇게 3차례의 평가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평가를 가지고 5대5의 비율로 전체 점수를 합산합니다. 합산한 점수와 앞서 그 평가한 2명의 평가자의 평가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최종 평가자인 우리 경영 책임자가 확인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 평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보건 법규 준수 이행 결과표입니다. 보시면 어디선가 많이 보던 양식이라고 안 느껴지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다음 연간 안전계획을 수립 시에 KPI 지수를 활용한 목표 수립 및 이행 결과에 대해서 작성할 때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꼭 해야 하는 안전 활동에 대해서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매월 제출해야 하는 그 실행 계획과 또 실적을 확인해서 이렇게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이러한 활동은 연간 안전 목표와 연동화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이나 뭐 현장 점검, 이런 TBM, 위험사 평가 등은 100%꼭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계획 대비 실적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실적이 안 좋으면은 이거는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월 그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실적을 통계를 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서 제가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 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해 안전조직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미흡한지 등을 평가하고 다음 평가자가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달아놓습니다. 보시면 아래에 안전보건법규 이행지표 분석이라 나와 있죠. 각 이렇게 구분에 따라서 다섯 가지 구분에 대한 이런 미흡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판단하고 거기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으면은 다음에 평가자가 해당 자료를 보고 평가할 때에 이런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관리감독자 안전준수 이행 평가표입니다. 앞서 제출한 문서를 크게 5가지의 항목으로 분류해서 각 항목에 대한 성과지표와 행동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점수의 기준 또한 만들어서 각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평가 점수 기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 점수 기준과 이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평가 주기와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하는 증빙자료가 무엇이는지 옆에 이렇게 써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문서를 토대로 얼마나 잘 이행하였는지 확인해서 점수를 매기고 전체 점수를 제가 이렇게 합산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정량적 평가인 현장의 이행 결과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이 되면은 안전팀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 후에 1차 평가를 마치면은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한 평가 자료를 안전팀장과 그리고 저희 CSO 담당자에게 보내서 2명의 평가자가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크게 안전에 필요한 핵심 역량과 업무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으로 나뉘어서 5개의 역량 항목에 따라 2명의 평가자가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면 제가 2명의 평균 점수를 통계내어 정성적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그동안 평가 대상자가 해왔던 전체적인 업무와 또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적 평가는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렇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 2가지의 평가 기준을 각각 50%씩 적용하여서 최종 합산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현장 관리 업무 능력은 제출한 안전활동에 대한 정성적 평가이며 안전 역량 핵심 능력은 2명의 평가자가 진행한 정성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평가 점수를 놓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인 그 평가 점수가 나오면 평가자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작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2차 평가자인 조정권자, 즉 경영 책임자에게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최종 평가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1년에 2번씩 경영 책임자를 대신해서 제가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회사에 따라서 인사고과에 이렇게 반영을 하여서 더욱더 안전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뭐 또 사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실제 적용 사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법규 준수 이행 결과표입니다. 저는 매월 정기안전교육, 신규 채용자 교육 등 현장에서 해야 하는 문서에 대해 정해주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기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매월 재직자에 한해서 무조건 교육을 진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대비 실적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면 미휘수이고 또 이거는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100%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채용자의 경우는 발생 시에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무조건 100%입니다. 그리고 TBM 및 무죄의 관리는 매일 실시하는 TBM 일지를 확인하고 또 작업 종료 후에 근로자의 그런 재해 유무를 제가 확인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가 해야 하는 현장 관리 업무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 점검하여 작성하는 주간 점검과 월 1회 상세 점검 활동을 하는 월간 현장 점검 일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호구 점검 및 위험성 평가 실시 현황, 그리고 중대 발생 여부 등도 평가 항목으로 제가 각각 실행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실적을 확인하고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안전보건법규 이행지표 분석이라는 항목에 크게 5가지로 나뉘어서 각 세부 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뭐 없는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안전문서와 현장에서 실행한 결과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 점수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 목표가 100% 현장 이행 및 무사고이기 때문에 점수가 이 평가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이것도 제가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세워야 하나 이렇게 고민 중입니다. 평가가 너무 높게 나와도 문제더라고요. 각 사업장에서 그동안 제출했던 안전활동 결과를 다 정리해가지고 그 2명의 평가자에게 모든 자료를 보냅니다. 2차 평가자인 CSO인 저희 상무님께서 각각의 대상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받아서 평가를 하시면 제가 이렇게 그 점수를 보고 평균 점수를 냅니다. 이 평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윗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저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주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분들에게 정성적 평가는 넘겼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평가를 가지고 정량적, 정성적 평가의 비율을 반반 제가 나누어서 점수를 매기고 정성적 평가를 했던 2명의 평가자의 의견을 덧붙여서 최종적으로 저희 대표이사님께 보고를 올립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의 의견을 덧붙여서 평가를 제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평가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 보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꼭 이렇게 평가하셔라 하는 것도 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법은 평가를 해라만 나와 있지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자세하게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하는 이 안전관리자가 되게 어렵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평가라는 것이 최대한 공정한 기준으로 모두 다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평가가 되면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은 당연히 나쁜 평가를 받으면은 또 본인도 그 평가받는 본인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정하고 올바른 기준이 성립이 돼야 안전에 있어서도 더욱더 잘 지켜지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평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를 측정함으로 어떤 목표 설정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달성을 위해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이렇게 독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또 강점을 어떤 게 되는지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파악함으로써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개인이나 또 그런 조직이나 이런 의견도 이렇게 서로서로 물어가면서 의사소통도 하면서 또한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이런 개선도 할 수도 있고 또 잘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보상을 줌으로써 개인에게는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점들이 평가라는 거에는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평가를 당한다는 것이 기분이 되게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디에서고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평가라는 것이 때로는 공평할 수도 있고 불공평할 때도 있겠지만은 안전에 있어서 이 평가는 꼭 좋은 쪽 그리고 긍정적인 쪽으로만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세이프리였습니다.